3월 21번 들어가 보죠. 과학과 철학의 통합. 오래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과학과 철학의 통합은 아마 가장 잘 설명이 된대. 유명한 데카르트의 나무에서 잘 설명이 된대. 이 나무의 뿌리는 뭐와 일치하냐? 형이상학이랑 일치한대요. 형이상학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원리다. 그리고 줄기는 기둥은 물리학이랑 일치한대. 물리학이란 건 또 뭐예요? 중간적인 일반성에 대한 진술이래. 그리고 가지와 과일이 있는데 그 가지와 과일은 또 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냐? 우리가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래. 그거랑 일치한대.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지식의 나무에 대한 생각을 좀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와 열매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형이상학의 자리인데, 형이상학은 메타피직스잖아요. 그러니까 물리계를 벗어난 세계의 근본적 원리를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학인데, 우리가 흔히 뭐 연력학 법칙이라는 둥, 상대성 이론이라는 둥 하는 건 존재하는 실제 세계의 보편적 작동 원리를 다루는 거거든. 근데 물리학이 그걸 대답하진 못하지. 실제하는 세계의 보편적 작동 원리를 다루는데, 그러면 세계는 왜 있어?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게 만들어졌어? 이거는 존재하는 현실 세계의 것들로 설명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따지고 들어가는 게 이제 형이상학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애들이 그 물리학의 원리들을 잘 응용해갖고 우리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도록 개량을 한 응용과학의 영역들인 것이죠. 이게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지식의 나무의 순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간주했어요. 데카르트는 과학과 철학의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오늘날 과학만을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간주했어. 이 나무를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이 자리에 물리학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 한 중간 수준의 이론들이 있겠지. 이 물리학 법칙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어떤 화학적인 영역에서 아니면은 뭐 운동 영역에서 나타나는 중간 수준의 이론들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여러 가지 그 중간 수준의 이론들을 적용해다가 만들어낸 응용과학이 있을 거라고요. 형이상학이 빠져 있다고. 근데 데카르트는 오른쪽이 아니라 물리학이라는 거는 줄기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이 뿌리에 형이상학이 있다 까지 나아가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느꼈어. 뭘 느꼈냐? 이 형이상학적 원리들이
궁극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느꼈어. 뭐에 의해서? 열매에 의해서. 단지 그것들의 셀프 이비던스, 자기 증명, 자기 타당화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형이상학, 물리학, 플라톤은 이걸 수학적인 것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응용과학 모델이 있는데 현대는 어때요? 물리학 그리고 중간 이론들 그리고 응용기술 과학이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형이상학 원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응용과학에 의해 정당화가 된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상당히 논란이죠. 왜냐면은 형이상학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에 존재하는 이런 물질 세계를 넘어서서 하는 논의인데 그거를 현실 세계의 대상들의 작동을 가지고 정당화하겠다는 건 쉽지 않은 도전이죠. 우리가 오늘날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 굳이 따지면 이렇게 쓰죠.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게 그에게는 존재했어. 뭘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공학으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의학이나 윤리학으로도 존재를 했대요. 뭔 소리냐면 모든 걸 아우르는 근본적인 원리를 다루지 않는 모든 학문들은 응용과학인 거야. 그래서 데카르트 입장에서 데카르트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오늘날의 아니지 그가 생각하는 응용과학은 뭐 공학 그렇다 쳐. 의학 그렇다 쳐. 의외로 의학은 응용과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윤리학도 응용과학이야. 왜? 일종의 사회생활이나 개인의 수양을 위해서 적용되는 행동의 지침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까르테지안이나 그러니까 데카르트 추종자나 아리스토텔레스 추종자들의 과학 철학의 제네럴 프린시플 일반 원리로부터 봤을 때 결과가 뽑혀 나올 수가 도출될 수가 없어. 어떤 결과? 정확하게 관찰과 일치하는 결과. 멀리서 꿈이네요. 근데 이러니까는 이거죠.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 근원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형이상학적인 어떤 논증들을 어떻게 관찰과 명확하게 일치시키겠어요. 뭐 하다못해 신의 문제,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관찰과 일치를 시킵니까? 하지만 이런 원칙들은 어때 보여요?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 있어 보인대. 그 논리와 내용만 놓고 봤을 땐. 그래서 얘네들의 어려움은 뭐였어요? 관찰과 명확한 일치를 이루지 못해. 근데 그것만 놓고 보면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결국에 나무는 was cut, 절단됐어. 중간에서. 이제 어떤 기술적 결과를 델리버레이션 끌어내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이 날아간 거야 지금. 뭐가 필수적이냐? 진주어 물리적 원칙, 그 줄기에 있는 물리적 원칙에서 출발하는 게 필수적이야. 물리 원칙이 제대로 적용돼야 어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건 여전히 타당해. 하지만 형이상학까지 논의할 이유는 없어. 그래서 나무 절단 물리학에서 시작. 과학. 이제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죠. 새로운 의미의 과학은 이제는 생각하는 거야. 오로지 뭐에 대해서 생각하냐? 어떻게 과실이 발달할까? 그 줄기에서 뭐에 대한 고려 없이, 뿌리에 대한 고려 없이, 이게 오늘날의 과학이야. 그래서 과학은 줄기에서 열매로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뭐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현대 과학의 나무 모델은 더 이상 시작하지 않는다. 메타피직스와 시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